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 대선 치열한 접전 끝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264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지면서 블루웨이브는 무산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주에서까지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 여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5%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390선 초반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1.6%가량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84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면서 친환경 테마주들이 급락했는데 오늘장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와 2차전지,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과 OCI, CS윈드부터 전기차 배터리 3사도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오늘장 남북경협주와 통신 장비주들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카카오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와 커머스 사업, 그리고 유료 콘텐츠 사업이 크게 성장했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 이 신사업 부분의 실적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주가는 어제 급등한 이후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동성 큰 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 주챔쇼가 여러분들의 고민 든든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좀 바이든 후보 쪽으로 승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오늘장도 좀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저도 처음에 바이든 예상했다 트럼프로 바뀌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바이든이 와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제 생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상관이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다렸던 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국 시장에 있는 현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누군가가 돼서 그 정책을 우리가 알았다, 따라가겠다 이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뭐 어떤 관점으로 보고 누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때에서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오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또 상원 자리와 하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조금 만들어지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됐습니다. 상원 쪽은 또 공화당이 유지를 하는 관점이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부양책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테마를 자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시장은 결론적으로 올라갈 거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어떤 위주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단 하나 계속 지금 한 몇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반도체는 어느 쪽이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루어질 거고 제가 향후 앞으로도 그 전쟁은 7년 동안 기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7년 남은 기간에 일단 우리는 2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방향성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이 나오는 개별 종목은 있었긴 했지만 시장 업황 지수는 신고가를 달리고 새로운 목멘트에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라 따라가는 분위기. 왜냐하면 지수 유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고요. 결국은 이 반도체 쪽에 흐름이 이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원래 유예돼요. 저는 계속 대주주 수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존으로 유예가 되면서 오히려 이 당황했던 개인들보다 개인들은 조금 반대 매매나 이래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과연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왜 떨어지지라는 공포감에 또 사지 못하고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항상 이 주가를 볼 때 가장 안전한 투자는 말 그대로 우량 기업과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큰 흔들림이 없는 업종, 우리나라의 대표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주가 업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전에는 피해주였지만 지금 반사이익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개별 이슈에 좋은 종목을 시나리오가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막 테마가 바이든 쪽이었다, 뭐 트럼프 쪽이었다 이러다가도 또 불복의 소송이 되면은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지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화학, 자동차 쪽의 화학을 좀 포함시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화학 쪽 그리고 바이오 쪽에 실적이 우량하면서 특히 CMO 기업,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 말 그대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야 될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 섹터를 두신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 시장을 바라보시고 시장은 출렁일 수는 있지만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누가 당선이 되느냐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인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이와 함께 위탁 생산 바이오, 자동차, 화학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종목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1,000원에 30%요. 네, 10만 1,000원의 비중 30%요? 네네. 그러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네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수익이 좀 났는데. 네. 매도 시점을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언제 매도할지 그게 궁금하시죠? 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삼성전기 10만 1,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언제쯤에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코로나 빠졌을 때 샀으면은 존경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수익은 좋은데 축하드리고요. 저는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 더 보유 관점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시기는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MLCC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네, MLCC 많이 들어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그 이건희 회장이 장례식장 때도 차를 현대차 타고 왔는 거 보셨죠? 네. 자기 자차라고 하는데 현대차 타고 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정의선 부회장도 지금 회장 자리에 있는 이제 만나고 나고 했을 때 그 관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동차하고 반도체의 연결고리 향후의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IT화 된다라고 IT 자동차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고 반도체 IT 부품이 들어갈 때 기판도 있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도 다 들어갈 때 가장 그 전기 신호를 잘 주고받아야 되는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 MLCC예요. 전기 공급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런 신호를 주는 건데 그 MLCC가 이전에는 굉장히 단가도 싼데 재고도 막 넘치고 막 이랬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 단가가 싸다라는 관점과 재고가 쌓여있다라는 게 이익 구조에 조금 안 좋은 관점에서 박스권이나 하락이나 이런 데 자꾸 따라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기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산이나 뭐 수요나 이런 것도 막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급이 감소한 거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동차에 우리가 PC나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전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많은 전기 시스템 뭐 보드 리드 그 프레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MLCC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는 계속 향후에 2025년 뭐 계속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가 IT화 된다라고 하면 계속 많이 쓰일 거고 다행히 재고도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업황도 좋아졌고 실적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잘 나왔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아직까지 박스권을 못 뚫고 나갔어요.
향후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일단 4분기 때는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아시겠죠? 있어 보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12만 5천 원 아래 이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익이 감소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탈할 때는 비중 한 10%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변동성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면 한 16만 원 있죠? 네네. 네, 그 가격 위로 조금씩 그 가격 오고 나면 위로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챙겨갈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16만 원까지는 홀딩 하시고 그때부터 이익을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분기까지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이상부터는 수익 분할 매도로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HFR요. HFR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0원에 15%. 네, 35,000원에 15%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샀는데, 그거 사러 가고, 2차 전지 그래서 샀는데, 떨어지고 있어서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계속 하락했어요. 네. 네, 지금 한 28,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저가가 언제쯤이 되려는지. 네,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HFR 3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일단 내려갈 거는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5G 관련주거든요. 2차 전지가 아니고 이 회사는 5G 관련돼 있는 회사예요. 통신 네. 있죠, 통신. 우리가 5G 요즘 통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네. 그 통신 쪽에 연결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5G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G는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막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누가 되든 5G는 장비, 인프라, 망을 또 만들어요. 아이폰 또 미국에서 출시했다라고 5G 폰을 출시했는데 아직 미국도 망이 개선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멘텀이고 중국이 이제 화웨이 쪽에 제재를 하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5G 쪽이에요. 그만큼 그 반사 이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관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관점이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가 매수를 관점을 가져가기보다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높게 샀는 이제 어느 시점에 타이밍을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조금 높은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일단 팔고 아래 다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 35,000원짜리 정도 올 거예요. 그럼 35,000원 일단 매도하시고요. 다시 오히려 저는 아래쪽에 지금 현재 가격이 한번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쌍바닥 형태로 한 몇 번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35,000원에 올라오면은 높게 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전에서 매도하고 나중에 아래에서 사는데 HFR보다는 다른 5G 중에서 좀 강한 종목이 있어요. 서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KMW 이런 쪽으로 5G 투자는 그쪽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KMW요? 네네, 5G 관련주 다른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런 종목으로 옮겨가시고 HFR은 35,000원 본전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럼 저가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떨어지더라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한 번쯤 올라왔다 갈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통신 장비주들도 이 미국 대선 결과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요. 이 5G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테스요. 테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26,800원에 20%. 네, 26,800원에 2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건 1년이 됐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좀 기다렸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한가? 예.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테스 26,800원에 매수하셔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1년보다 2020년 초에 사신 것 같은데 그냥 자꾸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못 파신 거죠? 올라와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그래서 못 파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딱 올라왔는데, 네. 27,100원까지 갔는데, 올라가나 해서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내려가더라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괜찮아요. 반도체 회사고 지금 전공정 장비 쪽으로 해서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뭐 전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일단 하이닉스, 테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많이 치중돼 있던 걸 최근에 삼성 쪽으로도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향후에 반도체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만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에 샀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자꾸 조마조마한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니까 걱정 없이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림의 보상을 좀 받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큰 의견을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반드시 또 상승의 업황 사이클이 올 거기 때문에 그 3만 원대까지 올 때까지는 홀딩하시고 3만 원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기업이니까 굳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주가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솔리드. 솔리드요. 예, 네. 13,000원에 20%. 네, 13,0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올라갔을 때 좀 팔아야 될까? 네. 네,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지금 비중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가 올라오면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솔리드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것도 5G 관련주다 네. 보니까 역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모멘텀이라는 그 5G라는 우리가 관련성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게 굉장히 대응이라는 거거든요. 예,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게 대응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그 대응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트라는 거를 많이 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충 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트가 막 누가 기술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의 가치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 회사 잘 됐다 영업이익이 많았다 뭐 회사가 또 참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통계로 인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통계가 좋았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게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면은 그 좋았던 얘기가 나왔던 그 시기로 주가가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주가가 되돌아오면 그때 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내려오면 사면 되는 관점이거든요. 안 내려올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매수 단가가 잘못됐다는 내가 들어간 대응의 타이밍이 잘못된 거지 아까 전에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결국 대응하는 그 타이밍을 잘못 잡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좀 매수도 20%, 이 회사는 20% 이상 내 비중 들어갈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20%를 좀 쪼개서 이렇게 계산을 놓고 좀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한 번쯤 더 사볼 관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격은 평단가가 13,000원짜리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자리에서 중심값 정도가 되는데 추가 매수했는데 이 밑으로 하단까지 한 6,000원까지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 자산이 이 회사에 묶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역시 이 종목도 매수했던 단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13,000원이 아니라 한 급등성으로 올라올 때 한 1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2,000원입니다. 그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오히려 줄여놓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5G에 다른 떨어졌을 때 그 줄여놓은 비중 가지고 새로운 대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12,000원의 비중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나머지가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타이밍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린 거예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아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12,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그 나머지 비중은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두산 박캔요. 두산 바켓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299원이고요. 25%요. 네, 28,299원에 비중 25% 맞으세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사놓은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이게 그 트럼프 인프라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네. 얼마 전까지 3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조금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가져가야 될런지 아니면 오늘 조금 약수익권인데 이 수익권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트럼프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두산바켓 28,299원에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조금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얘기를 드리면은 두산바켓은 건설 장비 쪽이긴 한데요. 그 말 그대로 미국 쪽에 이제 건설 장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고요. 미국 정부 상원 공화당이 지금 또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상원 쪽에. 네네. 그쪽에 이제 상원 쪽에 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인프라 정책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건설 쪽은 네. 상관없고 어제 흔들렸던 거는 두산바켓 자체 분위기가 어떻게 갔냐라면 해상 풍력이나 그린 뉴딜, 태양광 쪽에 그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네.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조금 그런 건데 그거와 개별로 보시고 이 회사는 두산바켓은 회사 가치와 적정을 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비 북미 시장이라든지 오세아니아 이런 시장들의 규모를 캐파와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이런 관점들 다 보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가셔야 돼요. 원래 이 종목은 급등성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박스권으로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한번 흐름을 쭉 만들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회사예요. 특징 종목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 네네. 가격대는 나쁘진 않는데 내려오더라도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하셨다가 목표가는 좀 한 번쯤은 저는 한 35,000원대 정도까지는 이후에 한번 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 비중을 좀 올라올 때 팔았다가 아래 다시 사고 팔았다 사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가면 살짝 약간의 우상향으로 가니까 좀 올랐을 때는 팔았다가 아래 다시 또 그걸 조금씩 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대응으로 그렇게 네네네. 하면서 35,000원까지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 공화당 상원 정책의 수혜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바디트 매드, 그러니까 그거를 33,000원에 샀는데, 네네. 예, 이것이 얼마까지 가면 이거 팔아야 될까 하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네. 3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네. 오늘 3%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바디텍 매드 3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에서 연연하지 않고요. 바디텍 매드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맞는데 의료기기 쪽으로 코로나 최근에 관련성 진단키트나 이런 쪽 관련성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주가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겠죠?
예. 네, 좀 강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 수익 내려다가 오히려 잘못해서 한 30%, 40% 그게 다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예. 지금 여기서 짧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분이 이제 트레이딩, 대응, 손절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네.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회사는 좋은 아, 회사지만 주가가 7,000원, 8,000원대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35,000원, 4만 원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큰 걸 바라는 거는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이고, 예.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는 오늘 저녁 7시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뭐 별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미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미 대선 이런 게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업종과 섹터는 뭘 봐야 될지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핵심에 위기가 아니고 또 왜 기회가 되니 이런 시장이 왜 기회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상담들 중에서 1차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인데요. 고영은 매수가가 92,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건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고영이 여기 앞에 최근에 큰 급등이 한번 나왔다는 게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는 버릴 이유가 없죠. 실적도 탄탄하고 향후에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는 한 10만 5천 원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는 6,5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번 반등 내면은 짧게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삼보모터스는 뭐 역시 자동차 부품 쪽이나 이런 쪽의 관련성으로 보고 또 자율주행으로도 약간 모멘텀을 자회사가 가지고 있긴 한데 박스권에 한번 더 저항을 가질 것 같으니까요. 올라오면 일단 7,000원 좀 안 되는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셨다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 관점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스권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ICD는 15,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OLED 쪽은 약간 흐름이 조금 멈추긴 했는데요. 역시 올라올 수 있는 데는 여지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3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거기서 이익 실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16,3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 종목은 올라오면 반드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보유하지 마세요. 건설주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업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본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ENG입니다. 신성ENG는 3,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신성ENG는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이런 걸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 있지만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 뭐 불복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끌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전 위쪽으로 와준다라면은 이익 실현하고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좀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린뉴딜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본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불확실성도 있고 또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은 1,94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좀 급등성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뭐 KMH 회사 자체적인 문제 그 이슈였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5% 정도면 단발성으로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하시고 이게 1차 상승이 아니라 2차 상승으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은 나중에 기술적 반등으로 매수가까지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줄 때 본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가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10원에 40%요. 네, 26,510원에 비중 40%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는 저희가 방산사업이고 뭐 항공엔진 IT 서비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네. 그 오르는 게 좀 덜이어서 이게 음,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방산주로 좋다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언제쯤 네네.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6,5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움직임이 좀 더뎌 보인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좀 기다리면 수익은 줄 것 같은데 방산주는 업황에 대한 그 개선되더라도 막 큰 폭주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즘 뭐 방산 무기 잘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우리는 북한하고 이슈에 좀 연결고리해서 급등성이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빅텍 막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관점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회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 방산 쪽의 흐름이 좋아서 우리가 그 전차라든지 탱크,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좀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올라와도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엔 아직 시간적으로 좀 더 행보를 할 것 같아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한 3만 원짜리 정도에 왔을 때 네. 이익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충분히 이익은 낼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에는 비중을 키우지 마세요. 비중 한 네. 20% 정도만 투자하시고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은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네네. 목표가는 29,500원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횡보 가능성은 있지만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 주가 29,500원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전태 네. 37,926원에 30%인데, 네. 예, 이거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그냥 매도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중간에는 계속 매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냥 조금씩 했어요. 음. 비중이 많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 그냥 매도를 할지 바로 예, 여쭤봐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수젠텍을 37,92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수젠텍은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올라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잔잔히 매도하셨다라고 하는데 37,000원짜리 정도 오면은 파는 게 어떨까요? 이 회사는 혹시 우리가 진단키트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갈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 올라갈 네. 회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주가는 뚜렷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걸 등에 업고 그냥 시장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가치적으로 투자를 하고 들고 가는 것 자체 30%나 비중을 투자하는 관점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네. 말 그대로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 네.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그들이 떠나고 나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매일 그냥
37,000원에 이렇게 그냥 아니요, 매일 또 걸어놓을까요? 아니에요. 한 며칠, 한 2주 정도, 2주도 아니에요. 다음 주 초까지, 화요일까지만 보시는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번 떨어지면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반등은 그래요? 아직 한 번은 남았거든요. 한 39,000원 네. 정도까지 한 번은 남았는데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올라오기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보시고 잘 매도하시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양 피스톤이요? 동양 피스톤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660원에 샀는데 20%인데 올라가지도 않아가지고 내려왔다가. 네네,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손실이셔서 언제쯤 올라올 수 네.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팔아야 되나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그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동양 피스톤은 6,66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또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라오면 본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예산은 뭐 딱히 큰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이 좀 다 나온 상황에서 아래로 좀 처진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올라가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흔들려 따라다니는 것보다 한번 올라오면 6,600원짜리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단가가 단기적으로 고점 구간이니까 저는 이 종목은 좀 정리하시고 사더라도 좀 아래 한 4,000, 5,000원 초반대 아래쪽 이런 데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예. 단가가 단기 좀 높게 있고 올라오더라도 한 6,600원 정도 한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한 예, 며칠 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예, 올라오면은 그 위로 가는 수익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좀 더 예. 낮은 가격에 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에서 적정 주가는 좀 아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잘 매도하시길 네,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요. 5,000원 정도 더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쌍용양에 네. 예, 6,070원 매수가고요. 네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6,070원의 비중 15%요.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좀 산지 좀 됐는데, 네. 예, 잘 안 올라가서, 네. 예,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고민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쌍용양에는 6,07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 역시나 손실이셔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쌍용양에는 좀 들고 있어 보면 이익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쌍용양에는 한 6,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네네. 위쪽으로 쌍용양에는 이제 시멘트 회사잖아요, 그죠? 시멘트 관련 회사 있는데 최근에 뭐 이 큰 회사를 뭐 M&A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관점보다도 우리가 향후 뉴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게 도시 재생이나 그리고 환경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풍력도 똑같고요. 건설 쪽으로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용양의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700원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홀딩 하셨다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배당 좀 챙기시면서 배당 정책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배당도 좀 챙기시면서 목표가 6,7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배당도 좀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6,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80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80만 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를 8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를.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8월 달에 좀 높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는 계속 손실이 나셨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바로 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8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최근엔 다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일단 80만 원대까지 샀는 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답답하셨죠, 이때까지?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요? 매수가요. 매수가 오면은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붙들고 있으면은 제가 판단할 때 한 70만 원 초반대까지만 떨어져도 또 멘탈이 깨지고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시다가 그 밑에서 오히려 또 손이 나가 손절하실 거예요. 저는 이 회사가 멀리 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떠나서 일단은 내 매수 단가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고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 밑에 떨어졌을 때도 뭐 분할 매수, 1차 매수 관점 올라오는 이 수렴 구간에서 한 번쯤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타이밍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보자라는 관점이 있었던 거고 다른 쪽에 업황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CMO 쪽에 위탁 생산 쪽에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이슈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슈가 또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 또 힘들어지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답답했던 거를 버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금 확보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죠? 오늘 내일 매수해야 될까요? 네, 관점을 한 3일 정도만 더 보시고 매도 관점을 보세요. 한 이번 주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한 다음 주 월화 정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있더라도 바이오 쪽은 트럼프가 되든 저기 누군가요? 바이든이 되든 결국 이 CMO 위탁 생산 기업들은 힘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관점 두고 이거는 이제 매수의 타이밍에 대해 아까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80만 5천 원 이 정도가 딱 맥스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오면은 분명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해 보면 팔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딱 팔 준비하고 80만 원대 매수가 왔었을 때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동안 주가 하락했을 때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점을 80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이때 못 팔고 또 내려가면 또 많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잘 매도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 챙기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펙트 7,200원 30%요. 네, 에이펙트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오래돼가지고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좀 등락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던 거죠? 아니요, 그 전에 샀다가 네.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네네. 단가를 낮춰놓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에이펙트 7,200원에 단가를 좀 낮춰놓으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강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 회사 한번 좀 전략적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회사고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뭐 인텔 쪽에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메모리 쪽이에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뭐 이런 쪽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SSD라고 해서 저장 장치 그 하드 같은 그 포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래가 좀 적긴 하지만 좀 들고 가면 수익을 줄 것 같으니까 이익 구조도 좀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8,2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테니까 수익 내고 나오세요. 그걸 원하신다면서요. 그죠? 네. 근데 비중만 좀 줄이세요. 본전 오면은 비중을 10%만 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보유를 추천드렸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10% 정도 비중 줄이시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8,2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NS텍이요. SNS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13% 됩니다. 네, 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3%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 주가 전망하고요. 네. 지금에서 추가 매수 좀 가능한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시고 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도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NS텍은 45,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는 37,000원 정도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는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있다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회사는 워낙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 시나리오가 좋아요. 이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 삼성하면 EUV 공정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들어보셨나요? 예. 네, 역시 빈메모리나 그런 관련성이 있는데 그 일본 수출 규제 중에 품목 중에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SNS텍이 좀 가지고 있는 요소가 좀 있어요. 유일은 아니지만 블랭크 마스크에 좀 의존도가 좀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가서 노광 공정 장비를 또 수주해왔는 관점에서 봤을 때 SNS텍은 또 계속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추가 매수 관점을 보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은 떨어질 때마다 낮은 가격에서만 보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 저점 아래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단가가 높았던 게 가장 단점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타이밍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분석이 좀 부족하고 갔을 때 그 타이밍이 주식시장에서 운이 어디 있냐면 그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운 좋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이 나는 게 그냥 운이에요, 운. 근데 그걸 내가 실력으로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을 잘못 만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통계가 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지 내려가더라도 내가 잘 분할 매수를 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대기에 사가지고 내려가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사서 또 단가는 떨어뜨렸는데 계속 내려가는데 내가 더 사는 것밖에 안 될 수밖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무조건 최근에 있었던 이 저점 31,000원대 아래쪽에서만 아주 소액씩 그냥 관점으로 보시고요. 올라오면은 역시 이 종목도 현재 단기간에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47,000원짜리 지금 거의 매수가 조금 이쪽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한번 팔고 제가 얘기한 대로 낮은 가격에서 매수 관점을 기다려 보는 게 맞겠죠. 처음에 여기 사실 때 이 가격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잖아요. 아유, 5만 원까지 갈 걸로 생각하고 네, 샀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거 투자를 하고 네, 해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들고 가시되 시간은 예. 걸릴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팔고 나중에 다시 또 천천히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주로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31,000원 이하에서만 고려해 보시고요. 매수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고 더 아래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농우바이오요. 농우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50원에 아니 11,500원. 네네네. 비중은요? 네, 5%요. 네, 11,500원에 비중 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고 이제 보유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농우바이오는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크지 않으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그리고 이분도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위에서 적금 넣으면 어떨까요? 네, 적금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적금 넣으라는 게 여기다가 뭐 매달 얼마 넣으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5%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금액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고 좀 왜 적금 얘기를 했냐면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농업바이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종자잖아요. C 말 그대로 농업인데 그 농업바이오에 기대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우리 스마트팜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앞으로 지금은 큰 관심을 아직 못 받고 있지만 분명히 큰 관심이 추후에 나올 거예요. 그럼 농업바이오는 이 종자를 통해서 또 어떤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렇게 빠졌던 주가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되 비중은 20% 이상은 만들지 마세요. 지금 5%잖아요. 그럼 이 15% 정도만 가져가는데 그걸 또 한 번에 살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또 투자했다가 일로 나중에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으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충분히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안 오는 가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14,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가져가서 한 50% 정도 수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분명히 이슈가 될 겁니다. 내년 제가 뭐 정확한 시는 아닙니다. 근데 스마트팜에 저도 워낙 많은 분석을 해봐서 아는데 내년 한 그 중반기 이제 3분기 좀 접어들 때 그때쯤 2분기, 3분기 사이 정도 때 그 안에는 한번 이슈가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통신사하고 연결고리로 해서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목표가 14,800원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스마트폰 이슈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비중 20%까지 늘려도 되는데 그 대신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4,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상인데요. 대상은 2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무게감이 두꺼운 회사니까요. 뭐 회사 우량주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위쪽 상승을 좀 노려보시고요. 다만 지금 대상에서 어떤 큰 시세를 바라고 워낙 느림보 거부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짧게 한 6% 정도 수익이 되는 구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올라가다 멈춘 자리인데 아마 26,500원 정도 되네요. 그 가격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짧게 이익 실현하고 다시 또 천천히 보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26,5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26,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11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게임주는 제가 최근에도 좋다라고 한번 몇 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보유 관점으로 얘기 드리고요.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고요. 목표가를 두 번 나눠드리겠습니다. 13만 원짜리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라왔었을 때 14만 원, 13만 원, 14만 원짜리로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요. 역시 지스타가 열리는 부분, 이 11월 달에 얘기가 있죠. 그 열리는 부분과 게임 산업 자체, 중국에서 우리가 수요를 느낄 수 있는 중국에는 이제 우리가 공급 쪽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은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게임 그리고 뭐 화장품주 이런 쪽 개념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게임주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14만 원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지스타 관련 모멘텀 기대해 보시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목표가를 13만 원과 14만 원 이 두 가지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JW홀딩스입니다. JW홀딩스는 5,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지저분합니다. 뭐 시간에 자꾸 올려 저는 항상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 시간에 자꾸 올려놓고 갭으로 떨어뜨린다거나 그 그룹주 자체의 어떤 이슈를 자꾸 만들었다가 그냥 누르고 빼고 하는 흐름인데 그 거래가 굉장히 일정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ZW 신약이나 이런 쪽이 올라갈 때 따라가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홀딩스가 먼저 올라가는 관점이 있었지만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비중은 40%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익
이익 중이니까 올라오면은 이 하락했던 중간 구간과 이 상승에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이 안에서 이익을 짧게 트레이딩하는, 왜냐하면 여기 선수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수라는 관점에서 5,9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중도 너무 좀 크시고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5,9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아세아시멘트는 61,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쌍용양의 얘기 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한 번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1,700원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익을 좀 내놓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 7만 원까지 그냥 홀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7만 원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 아세아시멘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